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원입니다. 동남아시아 조금 여행하신 분들은 알 건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부터 이제 육로로 쭉 말레이시아까지 오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싱가포르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3개월 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3개월 살고, 그 다음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말레이시아가 딱 중간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태국보다는 국민소득이 높거든요. 근데 국민소득만 높은 게 아니라, 그리고 도시의 깔끔함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뭔가 시민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태국보다 확실히 좋아요, 말레이시아가. 근데 또 말레이시아 살다 싱가포르 가게 되면 싱가포르이 오지게 비싸서 그렇지, 또 말레이시아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적인 인프라나 이런 게 더 깔끔하고, 그리고 시민의식도 말레이시아보다 확실히 좋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민의식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약간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한 거다라는 명언을 남긴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정예선이란 이름보다는 정몽 주니어로 더 유명한 정몽준 씨의 막내 아들이 했던 말인데, 뭐 결론적으로 이 발언은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버지 정몽준의 정치 인생에 그냥 아킬레스건을 팍 끊어버리면서 희대의 부류자식이 된 건 사실이지만, 참 근데 재밌는 게 이때 이 발언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오늘도 정몽준이의 1승 추가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인은 미개한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래도 저는 뭐 미개하다고까지 말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국인이 미개하다 말하면 나도 미개한 놈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 단점, 그 한국인 특유의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중일을 놓고 보면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위치라고 해야 될까나? 중국보다는 분명히 잘 살아, 한국이. 그리고 중국보다는 도시 인프라도 깔끔하고, 그래도 중국보다는 시민의식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중국인에게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국인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는 틀림없이 어글리 코리안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상태가 안 좋은 한국과 일본의 갭 차이가 과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만큼 갭 차이가 많이 나는가라고 봤을 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경제적으로 일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약간 차이가 엄청 큰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가 않고, 다만 근데 시민의식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해외 어딜 가더라도 일본인들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미개함과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개함의 종류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개함이라고 하니까 계속 어감이 조금 안 좋긴 한데,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뭐가 안 좋은지. 정말로 안 좋은 게 있잖아. 한국인들은 내가 해외여행 돌면서 느낀 것 중에서 나는 진짜 이렇게 한국인처럼 남들과 비교한 거 좋아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예요. 절대가치. 나만 좋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만큼은 이걸 절대평가로 보잖아.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좀 적당히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나가는 놈들이랑 자기 인생을 비교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남 불우한 데 쓰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남 불우한 데 인생을 쓰다가 어떻게 할 거야? 남 끌어내리는데 또 인생을 쓰게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쓰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반대로 이제 남들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반대로 갑질 같은 걸로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게 또 굳이 갑질이 아니더라도 뭐 오지랖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냐면 한국인들은 밥도 혼자 제대로 못 먹잖아. 그래서 일본이나 어느 나라 가도 밥 혼자 잘 먹어. 한국 사람들만 그래, 그게. 그리고 그 말고도 족같은 장유 요소, 이것도 좀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뭐 전반적으로 매너도 안 좋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뭐 밥도 혼자 뭐 잘 먹고 남들 인생 자기랑 비교하지도 않아, 얘들은. 심지어 얘들은 그런 거라고 하잖아. 그 소확행이라는 인생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사투리 세대라고 해서 그냥 직장도 뭐 정직은 필요 없고 그냥 프리터 알바나 하면서 살자. 근데 실제로 더 웃긴 건 이 사투리 세대 애들이 보면 행복 만족도가 보면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혼자 대충 이게 솔거래 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얘네들의 삶의 만족도가 존나 높게 나온단 말이야, 얘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일본 애들은 그런 작은 것들, 아까 말했던 매너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은 반대로 정말 큰 일들 있잖아요.
빅동에 대해서는 진짜 당당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진짜 뭐 내가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 그 진주만 공습 때 일본이 미군 뒤치기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그래놓고 그때 미군들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죽었나봐. 근데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일본이 먼저 뒤치게다가 지들이 관광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전 폭탄 맞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이 피해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전혀 없죠, 얘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학살 시켜놓고 난징 대학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역사에 대하고 아무것도 반성이 없어요, 얘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독도 겐세이 건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빅동은 뭐냐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그 100톤 되는 거 그걸 방류하기 때문에 미친놈들이. 그래서 와 그런 거 보면서 와 얘들은 진짜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미마생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큰 빅동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민족성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데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약간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뭔가 이게 없는 게 있잖아요. 과거 독재시대 때도 뭐 부마항쟁이라던가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우리는 이걸 엎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발현되냐면 사람들이 뭔가 어떤 기업에서 갑질 같은 거 한번 터지면 우리 난리가 나잖아. 그치? 물론 이제 사람들이 갑질로 열받는 이유는 자기가 갑질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유력한 설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일본이랑 다른 게 일본은 갑질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쪽은요. 조직이나 어딜 가서도 내가 갑에 있고 갑의 행보를 부르잖아. 그러면 을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감안해버리면 뭔가 답이 나는 것 같아. 일본 지금 미국 봐요. 미국이 원폭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베 보면 트럼프 형님 그렇게 애널 서킹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일본의 민족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야스쿠니 신사참조를 당당하게 하고 우결기에서 당당하고 자기 역사에 그런 방송도 없고 근데 그거 만약에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꼬리를 말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엔 그런 거지. 일본이 얘들은 왜 이게 작은 거 아니 이렇게 착하게 스미마생한 애들이 큰 걸로 왜 겐세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은 그런 큰 거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강자와 약자의 그런 관계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얘들보다 강하다, 내가 얘들 약하다. 그래서 이런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겐세를 거는 거는 얘들이 우리를 자기보다 약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객관적인 자료냐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저만의 그냥 오리지널 뇌피셜이니까 너무 그렇게 무겁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근데 내가 살았으면서 느낀 게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일본의 아까 말했던 사토리 세대라고 하잖아요. 얘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5포 세대, 6포 세대와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고 집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돈도 많이 벌 필요가 없고 자기가 뭐 이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게 뭐 취미생 할 만큼만 벌면서 혼자 살면 된다. 얘들의 어떻게 행동이 정신승리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좋아하는 거긴 한데 나도 이 행동을 많이 강조했는데 결론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대한 행복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행복하면 일단 그만이란 말이야. 내가 행복한다면 남도 행복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투리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는 대한민국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도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하면 내가 봤을 때 얘가 가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할 게 없단 말이야. 사는 게 힘들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뭐 30살까지 살았는데 돈을 뭐 몇천밖에 못 모았어요. 죽어야 될까 막 이러는데 아니 일단 뭐 빚만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족같지만 않으면 잘 살고 있는 거야.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스스로 프레셔를 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남들과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해가지고 앞으로의 좀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뭔가 똑같이 못 살더라도 그래도 정신 승리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좆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페.